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5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은 옹호자 또는 상담사로 불리며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공동의 이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지만 이는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기도 하죠. INFJ가 다른 성격 유형보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많이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적이거나 신체적인 긴장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불안은 걱정이나 두려움과 같은 불안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벼울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INFJ와 같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과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INFJ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환경. INFJ에게는 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 꾸준한 방해가 있는 환경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INFJ는 외부 감정 기능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INFJ는 높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INFJ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반응하려고 노력하며 그러다 보면 압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NFJ는 스스로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함께 느끼는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독서, 명상, 혼자 운동하거나 하이킹을 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은 INFJ의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감각적 자극. INFJ에게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NFJ의 가장 강한 인지 기능은 내향적 직관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전체 그림에 더 많은 초점을 가지는 경향이 있죠. 그들은 개념과 아이디어의 세계를 선호하며 이는 그들을 매우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선호는 종종 그들이 현실의 세부 사항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INFJ의 가장 발달되지 않은 기능은 내향적 감각인데 이 기능은 세부 사항을 해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들의 뇌는 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급박한 감각 정보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INFJ들은 다중작업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죠. 예를 들어 상대와 대화하다가 고속도로 출구를 놓치거나 음식점에서 메뉴를 보며 대화하는 동안 메뉴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약한 감각 기능이 과도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INFJ들은 자극이 줄어들 때 안정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INFJ는 과자극의 징후를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휴대폰 알림을 끄거나 밝은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며 더 조용한 작업 환경을 선택하고 감각적 자극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정기적으로 휴식을 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INFJ에게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입니다. INFJ는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 항상 최소 저항의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까운 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면 다른 성격 유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INFJ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에 반대한다면 INFJ는 상처를 받고 오해받는다는 느낌과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NFJ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INFJ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넘어서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분노가 폭발할 수 있죠. 이는 INFJ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NFJ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혼자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를 이야기하면 더욱 명확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통제되는 환경.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INFJ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창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들은 완벽주의자로서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통제되고 구조화된 작업 환경은 대부분의 INFJ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가 없는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에서도 INFJ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능력을 억압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는 작업 환경에서 INFJ는 쉽게 압도될 수 있으며 잘못된 점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미시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종종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 자신이 너무 많은 업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INFJ는 이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탱해야 한다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자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자기 부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NFJ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작업을 위해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조용한 환경을 찾거나 조성해야 하며 작업의 전달 방식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립 스트레스. 강렬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INFJ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INFJ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더 강렬한 스트레스 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강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INFJ 그립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극도로 심한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FJ는 하위 기능인 외향적인 감각을 잃게 될 때 그립 스트레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FJ는 절망, 좌절, 분노의 반복적인 루프에 갇힌 것처럼 느낄 수 있죠. INFJ 그립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식을 하거나 과도한 쇼핑이나 청소, 심지어 절벽에서 번지 점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립 스트레스는 INFJ의 특유한 장기적인 초점과 공감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불건전한 욕구와 감각적인 쾌락을 갖게 됩니다. 이 상태에 있는 INFJ는 매우 무모하고 충동적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과정에 갇힌 INFJ는 스스로가 극도의 스트레스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립 스트레스의 표현은 각각의 INFJ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이한 반응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INFJ는 잠시 감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강한 분노와 불안과 같은 많은 INFJ의 부정적인 특성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INFJ는 보통 자신의 비전과 평화에 자아를 연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길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걱정, 불안 또는 그립 스트레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INFJ라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넘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방식일 뿐이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출구를 찾아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싫어하는 9가지 유형의 사람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 유형은 인구의 1에서 3% 정도로 기귀한 유형입니다. 이들은 개성이 깊고 이상주의적이며 동정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INFJ는 자신의 내부 공간에 누구를 받아들일지를 선택하는 데에는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INFJ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INFJ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9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항상 활동적인 사람들. INFJ는 사려 깊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내면에 몰두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나 시끄러운 환경을 피하려고 하죠. INFJ에게 있어서 구호는 황금이며 그들이 사는 세상을 소화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에 반해 항상 말을 하고 소음을 내는 사람들은 INFJ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INFJ는 말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압도되고 심지어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INFJ가 인간관계를 즐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INFJ에게 조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동드릴과 같습니다. 시끄럽고 침범적이며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죠. 두 번째, 항상 무질서한 사람들. 모든 INFJ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INFJ는 청결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가장 큰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INFJ는 무질서한 사람들을 싫어하죠. 무질서한 사람들은 INFJ에게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INFJ에게 있어서 혼돈은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그들의 침실은 보통 깨끗하고 물건이 없으며 옷은 색상과 스타일에 따라 정리되어 있고 책상은 항상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런 INFJ들에게 무질서함은 게으름과 집중력 부족, 시간 낭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INFJ는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운 상태를 좋아하죠. 대부분의 INFJ에게 잘 정리된 삶은 행복한 삶이며 다른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살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편견이 강한 사람들. INFJ는 개방적인 마음과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며 성장하고 배우는 방법을 항상 찾고 있죠. 편견이 강한 사람은 INFJ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입니다. 편견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시각을 고려하거나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단단함은 INFJ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대립되며 INFJ에게 극도로 답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INFJ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편견은 그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편견이 강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견을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INFJ는 부드러운 성품과 갈등을 피하는 경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INFJ는 종종 의견을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꺼리는 경향이 있죠. INFJ는 갈등 없는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NFJ에게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곤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들의 균형을 크게 어지럽힐 수 있죠. 게다가 INFJ는 직관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행동할 때 INFJ는 자신의 몸에서 그 감정을 느끼며 꽤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INFJ는 의견을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INFJ는 본래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고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평화와 긍정을 추구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예상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할 수 있습니다. 긍정성은 INFJ에게 핵심 가치이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가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INFJ는 자연스럽게 꿈꾸는 사람들로서 삶의 밝은 면을 감사하며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삶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에 집중하며 INFJ를 함께 어두운 공간으로 끌고 갑니다. INFJ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며 항상 모든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이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인생의 신념에 대해 의심하게 될 수도 있죠. 이를 피하기 위해 INFJ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버전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6번째, 항상 상황을 과장하는 사람들. INFJ는 종종 조용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INFJ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때문이죠. INFJ가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하나는 항상 상황을 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과장된 감정을 더하고 문제를 키워나가며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죠. INFJ는 감정에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과장된 상황에 휘말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데 이러한 과장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INFJ는 질서와 조용함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과장된 상황은 이러한 성격 유형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INFJ는 직관적이고 지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장된 상황의 본질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보통은 무가치하고 의미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불필요한 과장된 연극에 초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7번째,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 INFJ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너무 이성적인 사고에 감정을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지와 같은 표현도 이에 포함됩니다. INFJ에게 있어서 이런 말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그들의 내면적인 감정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INFJ가 상실이나 좌절을 경험한 경우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헤아려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받아들이고 일어난 일에 대해 스스로 타협하며 결국 부정적인 경험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INFJ는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항상 즐겁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자신의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J는 이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사람들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적이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INFJ의 감정을 경시하고 그들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는 무효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INFJ가 싫어하는 사람들 목록에 빠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8번째, 항상 계획이 바뀌는 사람들. INFJ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즐기며 좁은 범위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죠. INFJ는 자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일상적인 예측 가능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계획이 항상 변경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INFJ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INFJ는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명확한 감각을 가지는 것을 선호하며 불확실성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또한 INFJ는 이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항상 계획이 바뀌는 사람들을 변덕스러운 사람들이나 어떤 것에도 충분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그에 충실하며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INFJ는 변화는 점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거나 계속되는 변화는 불안하고
압도적일 수 있으며 INFJ는 이러한 변화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INFJ는 그들의 희귀성으로 인해 자주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이로 인해 좌절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INFJ는 세상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두와 잘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특정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완전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INFJ 성격 유형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를 테스트해서는 안 되는 9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족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모든 인간 관계에서 INFJ의 능력은 매우 과소평가됩니다. 특히 그들의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에 그들은 약하다고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INFJ는 약하지 않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유능합니다. INFJ는 모든 성격 유형 중에서 가장 지능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매우 직관적이고 내향적이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주변 환경에 동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양양형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평화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없는 무능력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INFJ는 본질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지만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방어해야 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NFJ를 테스트해서는 안 되는 9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호하고 차가움. INFJ는 가능한 한 대결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본능은 상대방을 차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고독 추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평화와 고요함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경계를 넘어와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그 사람과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INFJ의 친절하기로 유명한 성격과는 다른 모순을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 멀리 밀릴 때 가장 단호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어슬램. INFJ는 일반적으로 도어슬래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잠시 시험하는 사람들을 용인하지만 한계에 도달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가족이나 동료와 같이 일상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과 대화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친밀한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을 INFJ의 감정적 도어슬램이라고 합니다. INFJ가 이 지점에 도달했다면 아마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물을 쾅하며 닿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매우 뛰어난 지능. INFJ는 조용하지만 완벽주의자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합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자신을 위해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삶의 위대한 성취자입니다. 그들의 완벽주의적 성격은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한 쉽게 멈추지 않도록 하여 대부분의 목표를 이루어내죠. 그들 중 대다수는 과학, 정치, 예술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매우 지능적이고 지식이 풍부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이라 능력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굳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INFJ는 대부분의 경우 정답을 알고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과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의 지능을 과소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두려움, 약점을 감지하는 능력.
INFJ는 사람들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들의 기분을 느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두려움, 슬픔,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를 가진 사람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INFJ는 계속해서 자신을 테스트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누군가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NFJ는 그들 자신이 매우 개인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정확한 직관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든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것을 알아내든 사람들의 두려움, 약점 및 결점을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INFJ는 경계선을 넘지 않는 한 절대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째,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무관심. INFJ는 실제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직관에 기반한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공감 및 연민, 경청하는 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INFJ를 계속해서 테스트하면 그 사람에 대해 놀라운 무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FJ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저평가되었다고 느끼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더 이상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6번째, 목표를 방해하면 밟고 지나갑니다. 그들은 훌륭한 계획가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손해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INFJ의 꿈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NFJ는 목표를 유지하거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길을 의도적으로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INFJ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타인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NFJ는 다른 사람을 크게 존중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예의를 갖고 대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고 합리적이고 세심하며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NFJ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갖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묘하고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관찰력이 뛰어나서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INFJ는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는데 매우 능숙하죠. 그러므로 필요하지 않은 논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논쟁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그들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철저한 사고 과정 없이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INFJ는 너무 세게 압박을 받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에너지를 잃으며 비정상적으로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으며 근시안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압박 스트레스는 여러 방식으로 INFJ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INFJ는 그러한 불편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강박적인 청소나 과도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나 운동 외의 다른 방향의 발산은 건강에 매우 해롭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포금을 하거나 실제 목적지나 돌아올 계획도 없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기도 합니다. 과도한 압박 스트레스를 받는 INFJ는 위험한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철저한 사고 과정 없이 강박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압력을 받는 INFJ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압박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은 덜 연민적이 되고 그들의 목표를 돌보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9번째, 화해 분출.
INFJ는 평화주의자이지만 이것이 그들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자극을 받으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INFJ가 반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조용히 참고 넘기는 것이지만 화를 낼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INFJ를 온화한 개인으로 고정관념화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INFJ를 어색해하며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INFJ의 화를 내는 능력을 과소평가하다가는 여러분은 아마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극한 무례함을 느끼면 INFJ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냉담한 말을 하며 화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INFJ를 너무 많이 시험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문을 닫고 화를 내거나 창피하게 만들기도 하죠. INFJ는 조용하지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배려하고 자비롭지만 절대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테스트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덜 눈에 띌 뿐이죠. INFJ는 자신의 성취나 강점에 대해 스스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매우 유능합니다. 그들은 매우 강하고 사람들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를 배신할 때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매우 예민하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살아가며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종종 겪곤 합니다. 그들은 깊은 감정과 영감을 가진 사람들로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INFJ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삶에서 배신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INFJ는 분노와 용서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죠. 지금부터 INFJ를 배신할 때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INFJ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종종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냉담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입니다. INFJ는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신도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도 가지고 있죠. 그들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타인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때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INFJ는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표현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민감한 INFJ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속임수나 신뢰의 파괴로 인해 힘든 시간과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INFJ 성격 유형이 조용하고 말이 없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매우 예민하며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NFJ는 내면에 풍부한 세계를 지니고 있으며 복잡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사상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간직하며 철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들은 비교적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거리를 둘 것입니다. INFJ가 배신당한다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냉담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INFJ는 여러분을 피하고 다시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의 깊이가 깊으며 진실한 우정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우 헌신적인데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면 상처가 매우 깊게 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INFJ의 도어슬램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INFJ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기열하게 대응하기 위해, 혹은 고의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INFJ는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INFJ는 다른 성격 유형보다 배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죠. INFJ는 자신의 좋은 의도로 인해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하지만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한 경우 통제력을 잃고 큰 감정의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낍니다. INFJ는 세상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경험한 후 INFJ는 배신의 성격에 따라 분노, 슬픔, 불안 또는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들은 내향적인 직관력으로 인해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감정이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감정이 배신으로 인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INFJ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고 안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지와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정면으로 맞섭니다. INFJ는 예민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로 갈등이 발생할 때 INFJ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미안하다며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옳다고 믿으면 INFJ는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매우 직관적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내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갈등이 발생하면 차분한 태도를 벗어나 대립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위해 힘겨운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INFJ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INFJ는 만약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신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INFJ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NFJ의 훌륭한 경청 능력과 공감 능력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여덟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INFJ는 타고난 경청자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와 뇌리에 오래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가 그들의 신뢰를 배반하거나 약속을 어길 때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실 INFJ는 우정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상대로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고 공감하는 성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 그들을 배신한다면 그들의 행동과 말은 매우 비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NFJ의 강렬한 반응은 그들이 신뢰와 우정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그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INFJ는 극히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 상상력이 풍부하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INFJ는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INFJ는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약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면 신뢰가 무너져 내리며 불안감, 자기 비난 등으로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10번째,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가치를 느끼길 원하기 때문에 배신을 경험하면 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노와 고통 속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우울함, 불안감에 휩싸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INFJ는 다른 유형보다도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멀어져서 감정적으로 폐쇄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INFJ는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INFJ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INFJ의 배신 경험은 깊은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그들을 배타적으로 만듭니다. 배신은 결국 모든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INFJ의 경우 한 번 신뢰가 손상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믿고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런 신뢰가 배신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좌절감은 INFJ가 자신이 그 사람을 잘못 믿었다고 느낄 수 있어서 그들의 내면의 벽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INFJ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INFJ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작은 실수도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INFJ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 분명 크고 중요한 배신이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